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푸틴이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유수한 기업 500개가 러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합 4개 지역 선거에서 푸틴의 러시아 통합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반역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푸틴이 화요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파니 야소트 라오스 부통령과 함께 패널로 참석해서 서방의 실패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고 미국의 부패한 시스템을 조롱했습니다. 푸틴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서 국제금융 메커니즘을 오용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자신들의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거래에 대한 제한은 무엇을 초래합니까? 모든 국가는 자체 도구,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로 러시아의 국가준비금을 동결함으로써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서구가 중국을 약화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중국의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충격적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 이미 기차는 지나갔다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7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들은 군사동맹을 추구하지도 않고 누군가에 맞서는 친구로 자리매김하지도 않습니다. 푸틴은 트럼프가 직면한 수많은 형사고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치 시스템의 건전성이 쇠퇴하고 있다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박해라고 미국 사법 시스템을 비난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미국 엘리트들이 러시아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키예프가 반격 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동기가 부족하다면서 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인명 손실이 7만 1천 명을 초래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사실상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평판과 재정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전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네스테, 필립 모리스, 유니크레딧, 펩시콜라가 여전히 러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무려 약 500개의 서구 기업이 러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스의 파트너이자 모스크바 타임스의 전 편집장 나비 압둘라예브는 CNBC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떠나는 위험이 남아있을 때 위험보다 높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출국을 희망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정을 계속 바꿔서 출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나가려는 기업은 국가의 엄격한 제한과 몰수 우려에 직면해 있으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래와 영업활동이 여전히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남아있는 서구 기업들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통합당이 전쟁 피해를 입은 도네스크, 루안스크, 자포리지아, 헤르손 지역에서 무려 70%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에 끝난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는 투표 조작에 대한 비난과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 추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의 인권단체 유럽평의회는 이 여론조사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키예프와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모스크바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 러시아군이 완전히 통제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자 통합 러시아의 지도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합병된 지역에서
투표를 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통합 러시아 정당이 모든 주지사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러시아 제1야당 공산당 소속 일부를 포함한 유력 후보들의 출마가 당국에 의해서 저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경쟁한 야당들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모든 중요하고 합법적인 정치 세력은 대체로 푸틴과 18개월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푸틴이 조롱한 미국은 반역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부동산 재벌 데이빗 프랑켄스가 13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 농지를 중국의 억만장자 순광신에게 2년에 걸쳐 약 1억 1천만 달러에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광신은 중국 인민해방군 대장을 지냈습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자 토지 소유자 제임스 킹이 프랑켄스의 사업 관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프랑켄스가 순광신의 투자회사 광구이 그룹의 자회사 GH 어메리카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카운티의 다른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말했고 적어도 한 번은 프랑켄스가 토지를 매입한 바로 그날 순에게 토지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킹은 프랑켄스가 GH 어메리카와 초기 거래에서 얻은 이익으로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숨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켄스와 순의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순에게 풍력발전소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토지 매입을 부추긴 사람이 프랑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지주들은 프랑켄스를 배신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화요일 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건너뛰고 바로 바이든의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탄핵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하원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과 하원 법사위원장 제임스 조던 의원이 이 조사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는 바이든이 공식 사무실에서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브리스마에서 헌터의 역할을 조율했다면서 대통령 가족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스모킹 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탄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경제 및 국경안보 문제와 2024년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무려 3%에 가까운 매우 높은 총요소 생산성을 달성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고 있는 푸틴이 반역과 부패로 얼룩진 미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